10월 4일 선거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부정선거 백서 판매 금지 등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를 했기 때문에 늦게 동원했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문 오신 선생님이 계십니다. 우리 회원님에서 소울님, 농촌공사에 근무하시는 소울님이 오셔가지고 오늘 부정선거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를 질문과 답변을 좀 재밌게 하겠습니다. 소울님 인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소울입니다. 모두 복 많이 받으셨죠? 아마 복은 너무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릇의 크기에 따라 아마 받고 넘쳐날 거라 이렇게 보고 복은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 복을 받은 걸 좋은 일에 쓰시길 바랍니다. 오늘 게스트로 참석해서 제가 질문을 많이 할 건데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다음에 저한테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아주 좋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뭐 이제 그럼 대강 오늘 차례를 어떻게 얘기를 하고 할까요? 제가 막 물어보면 묻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뭐 많은 방송을 했지만 오늘 그럼 제가 게스트로서 질문을 그 대표님한테 좀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래도 그동안 많이 방송을 했지만 이번 부정선거의 핵심을 그래도 선명하게 다들 기억 좀 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이번 부정선거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번 부정선거의 핵심은 중앙선관위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거기다가 새누리당 부정선거, 그 다음 박근혜 후보의 후보자 토론회에서 허위사실 유포죄, 좀 크게 그리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제목은 그러면 4개로 크게 될 수 있는데 국정원의 부정선거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나요? 국정원의 부정선거는 일단 공직선거법이나 국정원법, 공무원법에 의해서 절대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중립의 의무를 위반했다. 댓글을 작성하면서 유포하면서 그렇죠. 댓글 내용이 선거운동이었다 이렇게 잡혀서 이제 검찰총장이 선거법으로 전 국정원장 원세훈 원장을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국가기관하고 관련된 국군 사이버사령부, 그 다음 보훈처, 그 다음 안전기획부, 안전행정부, 보훈처와 안전행정부는 대국민 상대로 교육 등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중립을 위반하는 그런 단서가 다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관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그런 범죄를 많이 다뤘습니다. 그것은 이거 볼 필요 없이 공무원들의 행위는 선거 무효 사유가 됩니다. 표를 많이 얻고 적고 얻고 영향을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 그걸 따지기 전에 전 단계로 선거 무효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국정원, 국방부 여론을 이렇게 조작했다고 우리가 지금 정리되는데 그 댓글이라는 게 끝에 국방부에 맨날 2,100만 건? 결국 전체 합친 거를 인터넷상으로 1억 건이라는데 1억 건이 돌고 돌면은 그거는 계산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그까지 다 계산한다. 하여간 그것으로 거의 밝혀지기를 이렇게 밝혀졌는데 이게 사실은 언론에서 그냥 밝혀내는 거라는 거가 더 좀 이상하기도 해요. 어떻게 수사도 하지 않은 언론에서 그렇게. 언론에서 이제 온라인 SNS 전문가들이 들어가 조회를 하고 이제 정말 분석해 보니까 그 나왔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검찰에서도 그걸 또 확인을 했는데 자료가 인터넷에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얘기지만 여론 조작에 대해서는 정말 여론 조작도 조작이지만 사람을 사이버로 지금 세뇌를 시켰습니다. 사실은 내가 정확하게 공정하게 가르쳤으면
박근혜 후보를 찍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후보를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잣대에서 볼 수 있게끔 그런 판단하는 기준을 줬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것이 그 여론이라는 것이 이때도 이렇게 문제됐지만 오늘 좀 특이한 그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거면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 중립의 의무를 위반 시에 뭐 엄정하게 처단하게 엄정하게 대하겠다 뭐 이런 발표를 했다고 예. 그러는데 이 여론 조작을 하면 그거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그거랑 같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선거 계획을 하면은 이때 한번 웃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지금 몇년 전에 본인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 하면 본인이 이거 안 웃을 수가 없어요. 예. 자기가 그런 웃음 참는 거 그냥 일단 웃고 예. 그러면 그 국정원, 국방부, 예. 그 여론 조작은 뭐 일단 이렇게 정리만 해도 너무 큰 것 같고요. 그러면 선관위 건을 갖다 정리를 하면 선관위에서 부정선거를 한 건 그게 또 어떻게 정리할 수 있나요? 선관위는 그 개표 조작을 한 것인데 개표 조작. 예. 말만 들어도 이거 이번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의혹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방송을 하면서 그 계속 51.6대 48로 해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개표가 계속 일률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했고 저 자신도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 그렇죠. 경우는 내 선관위에서 근무하면서 개표 관리하고 다녔지만 그런 건 처음 봤고 그렇게 해서 그 우리 소속인단 회원들이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그 각 투표구의 투표수 그리고 그 일부만 데이터 이것을 전부 다 포함해서 분석해 본 결과 선관위가 처음부터 개표 끝날 때까지 조작된 개표 데이터를 계속 제공하고 언론사에서는 조작된 데이터에 의해서 51.6대 48로 계속 그걸 하게 되고 그렇게 조작된 자료를 가지고 누가 당선됐다고 방송을 하고 또 당선 확정 방송까지 하게 되고 그렇게 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맨 마지막에는 선관위에 확정된 수라면서 오버랩 조작된 데이터와 확정수라면서 오버랩 되면서 확정수가 마치 되는 것처럼 이렇게 방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것이 이상하다고 저한테 많은 질문이 왔습니다. 그것을 다 찾아냈습니다. 찾아냈는데 표가 많고 적금 누가 이기고 지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 절차 자체가 부정선거였다. 그런 전 국민을 완전 무시하고 그런 개표 관리를 했다고 봅니다. 요거에서 그 선관위의 그 선거 방송을 할 때 그 이제 개표 조작을 했다고 하는데 예. 그거에 관한 건 이렇게 말도 말이지만 제가 알기에는 그 서프라이즈 대표 신상철 대표가 그 자료를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자료가 그거 자료를 보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 자료를 보도 이해가 충분할 수 있고요. 예.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면은 원래는 그 선관위 계획서와 모든 지침이 각 개표소에서 개표가 끝나고 나면은 개표 끝나는 말이 뭐고 하면은 그 선관위 그 개표구 위원장이 개표 사항표를 가지고 공표를 합니다. 그렇죠. 공표한 그 시점이 그 투표소 단위로 그 개표가 결정되는 겁니다. 예. 그 결정되면 그것이 그 개표장 안에 있는 보고석으로 갑니다. 보고석에서 PC로 그걸 다시 입력해서 확인을 거쳐 중앙선관위 중앙서버로 갑니다. 중앙서버는 중앙서버에서는 그 개표 데이터를 언론사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이번에는 하지 않고 저희들 드러난 확인된 거는 이미 조작된 개표 데이터를 처음부터 끝까지 내보냈다는 거. 그러니까 그 투표소에서 받은 걸 보낸 게 아니고 중앙선관위에서 바로 방송사로 보냈다. 투표소
이 개표장에서 받은 것이 나간 것이 아니고 그렇죠. 중앙선관에서 따로 조작된 만들어놨던 데이터를 전산조직을 만든 그 그렇죠. 개표 조작 그 데이터를 언론사를 그대로 제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예. 투표소에서 그 선거 결과가 나온 것이 중앙선관위를 거쳐서 방송으로 간 게 아니고 개표소에서 네. 투표소도 나온 것이니까 아니고 방송 그 중앙선관위에서 그 프로그램에서 만들어놨던 것을 바로 방송사로 보냈다. 예, 보냈다. 오, 그것이 확인됐다. 확인됐다 이 말. 어떻게 이제 적발됐나 하면은 적발. 남양주시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는 투표 구수가 119개입니다. 119개고 그 119개 같으면 그 순서가 1번부터 119번까지 순서대로 PC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원래 순서대로. 순서를 어기면 안 됩니다. 아. 어길 수도 없습니다. 그 시차가 1분 단위 정도 돼가지고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어길 수도 없고 야, 그런 그 자료가 그 1분간 데이터를 우리가 전달 체크를 해보니까 그 순서가 다 바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2시간 45분 전에 자료가 이미 나가가 있고 시간 그래 이상해서 훑어보니까 순서도 바뀌가 있고 투표 구수가 119개로 나가서 우리가 못 찾았었는지 모르는데 97개로 나갔습니다. 그래 그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생겨가지고 여기서 그냥 급하다 보니까 그 실수한 건가요? 아니요. 의도적으로 실수가 이거 의도적으로 딴 그 개표 조작 데이터를 만들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또 의심하는 것이 뭐가면 그것을 그 즉시 그 국민들한테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12월 말경에 요구했으면 1월 15일 날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19개의 개표 각 투표소별 투표수가 공개가 돼야 되는데 네. 그게 97개로 나가니까 사실상 97개를 나눠가지고 멋대로 투표수가 나간 거예요. 멋대로 나간 수를 국민들한테 보이면 적극 탄로가 나니까 그 수를 역산해가 데이터를 조작을 다시 해가지고 또 1분간 데이터를 국민들한테 공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우리가 대전에가 찾아내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는 못해도 부정은 너무 심하네. 너무 심해요. 그러면 아까 그 남양주에 119개가 순서가 뒤바뀌면 그것도 부정이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순수가 뒤바뀌면 이건다면 1번, 2번, 3번, 4번, 5번 가다가 111번이 들어왔는 거예요. 111번은 그때 그 시간대에는 투표함도 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뭔가 좀 일반은 뭐 선거 그러면 투표구가 투표함이 바뀔 열지 수도 않았다는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보통 사람 생각이에요. 투표함이 열지 않았다는 거는 111번이 방송사에서 송출된 시간대에 그 개표 상황표를 보니까 그 투표함을 개함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서 한 번 더 웃을지도 않아. 그냥 방송 뭐 한다니까. 저기 지금 개표 상황표 시간하고 대조해보니까 그게 다 발각이 되네, 확인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실제 상황 맞아요? 실제 상황 맞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 개표 조작 그 무슨 저도 선관위 만화 보는 것 같더라고. 예. 얘기를 좀 들어보면. 저도 처음에 이제 놀래가 몇 번 하긴 했는데 이게 저도 참- 선관위에서 개표 관리 책임자도 했고 네. 여러 번도 계속 했기 때문에 차마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거라고 양심상 생각을 못했어요. 그걸 확인하고 나서 진짜 질이 나쁜 사람들이다. 그러면요. 그래 이 질이 보통 나쁜 사람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선관위에서 선거를 맡기는 주무기관이 또는 내가 선관위 근무했던 사람, 선관위 노조위원장까지 한 사람이 그런 행위를 딱 접하는 순간 일종의 아노미 현상이 왔어요. 인간이 이렇게 그 범죄를 저지르구나, 저지르고도 저식을 못 느끼구나. 지금 중앙선관위가 제가 두 번째 놀란 거는 또 뭐냐면 그 범죄 행위를 해놓고 중앙선관위가 일상의 일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퇴근하게 또 거짓말한다. 어떻게 거짓말하냐?
구시군에서 올라온 대로 보냈다. 그 말. 당연하게 거짓말해. 저도 그거는 봤습니다. 예, 그 당연한 거 같아요. 예, 시군 당연하게 올라온 거짓말하고. 거대로 자기들이 전혀 가감을 하지 않고 예. 그대로 했다. 그 말이죠. 예, 제가 무엇을 연상했냐면은 예. 히틀러 시대에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아우슈비츠 감옥소에서 사람을 갖다 생체 실험을 했습니다. 예. 그거 하고 나서도 죄의식을 못 느끼듯이 영판 그런 행위가 중앙선관위 직원들을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권력의 부정선거를 저질러 놓고 선거법 위반은 처리를 해놓고 구시군에서 줬는데 부정선거 나 몰라. 부정선거라는 벌칙을 교육을 시켜놓지 않으니까 내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뭐를 저질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 아우슈비츠 그 독일 병사들 생체 실험하는 예.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우리나라에도 이 부정선거를 막지 않으면은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저지른 그 유태인 학살 사건처럼 우리나라에도 나치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아주 불길한 감을 받았고 지금 전 세계가 이거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기억하지 않으면은 나치 시대와 같은 그런 그 정의가 없는 사람, 세상 사는 인간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못한 정의가 없는 인간을 만들어내가지고 그런 엄청난 인류의 그 죄를 짓는 그런 사건이 또 벌어질 것이라는 그런 불길한 예감을 받았어요. 그것까지만 들으면 철면피, 그 양심이 없는 철면피가 좀비로 됐다 그 얘기입니까? 양심이 없는 철면피가 일상화돼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저지가 없다. 좀비가 저지가 없다. 그러니까 좀비가 됐다 이게. 저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면에서는 좀비를 만들어낸 그 만화 내지 그 작가가 바로 예지력이 좀 있었네요. 좀비가 또 우리나라에 나타났다니. 참 좀 답답하지. 그러면 잠깐만. 지금 엄청 많이 저도 나타났어요. 진짜 이거 119개 순서가 그 왜 정해진 겁니까? 그게 시간대별 순서입니까? 투표율 순서를 119개 순서가 투표가 순서가 아니고 개표가 그렇죠. 다 깨온 마지막 이제 개표 확인돼가지고 온 순서예요. 위원장이 맨 마지막 확인하니까 개표. 위원장이 맨 마지막 확인하고 자기가 공표하는 그 순서예요. 공표 순서. 공표 순서입니다. 그럼 바뀌면 안 된다. 안 이게 되죠. 그러니까. 바뀔 수도. 그럼 바뀌가 올려주면은 중앙선관에서 체크를 하고 시도에서 체크하는데 혼선이 생겼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군요. 중요한 왜 그런다면은 대통령 선거는 전체가 한 선거구이기 때문에 시도 단위로 그 직계령을 작성합니다. 그렇죠. 어느 선관위에 어느 투표구에 몇 표, 어느 순서가 바뀌고 그러면 이거 개표 사고 난 줄 알고 그 해당 선관위 전해가지고 사고 났냐 뭐 났냐 추궁을 한다 이게. 그러면 굉장히 그 직원이 일 못하는 직원을 찢기면서 능력 없는 걸 됩니다. 하여간 그러면 물으면 물을수록 이게 부정이 점점 더 늘어나니 이거는 그러면 또 좀 뻔히 저도 또 아니지만 너무 많고 시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요거까지 좀 먼저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면 그 방송 뭐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20분 안에 이거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일단?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중간 그럼 중간 아무 때나 쉴까요? 그렇죠 뭐.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좀 토크 쇼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러면 하여간 좀 방침을 좀 바꿉니다. 지금 이제 그 부정선거 핵심만 딱 일사천리로 정리하고 20분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조금 농담은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좀 재미있게 5분만 좀 쉬다. 집중력을 높이는 얘기를 좀 해주시면서 예. 왜 이것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왜 이 방송을 해야 되는 것도 예. 중간에 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5분 남았다 그러니까 국정원권 했고 선관위 있고 새누리당이 있고 박근혜 후보 그 네 가지 있는데 요 선관위까지는 좀 다루시고 그러면 좀 쉬는 시간을 하면 어떨까요? 선관위 부정선거는 또 어떤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까? 선관위가 아까 개표 그 조작 방송도 그렇죠. 했고 더 이제 위반한 것이 뭐가 하면은 이겁니다. 전자개표기는 지금 전산 조직으로 선관위에서 이미 시행이 되었습니다. 공문이 지금 아주 10개 정도 공문이 나왔습니다. 발견되고 나왔는데 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이 있을 때
전자개표기를 기계장치라고 기계라고 쇠뭉치라고 주장해가 대법원에서 쇠뭉치 맞다 하면서 완전 그 허위 그 판결을 하고 일종의 허위 공문서를 대법원에서 만들어가지고 그의 판례가 되는 바람에 그 판례를 땡겨와가지고 계속 거짓말하면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대선 때는 전자개표기 사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전자개표기만 사용해가지고 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하면은 수개표를 해야 된다. 손으로 눈으로 확인해서 개표를 해야 되는데 수개표를 빼먹고 전자개표로 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효입니다. 완전히 무효고 또 이제 뭐가 뭐예요? 개표 참관인이 없으면은 또 선거 무효가 됩니다. 참관인. 예, 개표 참관인. 예, 개표 참관인이 완전히 빠진 것이 아니고 불완전했습니다. 말을 한다면 정당별로 6명을 그 참관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명이 하면 그 개표장 안에 개표관이 6반 이내에 있어야 됩니다. 6반. 그렇죠. 있어야 되는데 줄이 11줄이 있는데도 있고 12줄이 있는데도 있고 그러면 그렇죠. 6반 6반 이상 되는 데는 참관인이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거죠. 확인을 못 해줍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또 부정이다. 완벽한 그 선거법상 개표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네. 그 참관인이 6명씩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6명 없는 데는 참관인이 여당이건 야당이건 아무도 안 들어갔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여당은 또 뭐 누군가가 또 있었다는 건가요? 아예 그 참관인이 이제 당 전체가 이래 써가지고 확인하면 되지 않느냐. 네. 그게 아니고 당별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멤버십이 중첩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야 참관해야 완벽한 참관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러면 선관위는 왜 참관인을 안 썼느냐? 참관인이 많으면은 부정선거하는 게 적발됩니다. 그러니까 참관인 수를 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은 참관인 수를 늘려야 됩니다. 그렇죠. 개표 반수만큼 전자개표기 사용하는 수만큼 늘려가야 되는데 늘리면은 비용도 들 뿐 아니라 개표 기능이 더딥니다. 왜 참관인이 늘 질문하고 확인하고 하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계속 거짓말합니다. 정확하다 하면서 거짓말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전부 다 속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참관인이 없는 데가 선거구가 큰데 대도시입니까? 어떤 데가 참관인이 없게 되는 대도시로 보면 되죠. 대도시는 그 인구수가 많으니까 투표수가 많으니까 개표기를 사용을 많이 하죠. 그런 데가 거의 대부분 개표 참관 불능 상태를 방치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조작이 사실이라면 결국은 그 개표를 많이 한 수를 많이 한 거는 대도시에서 일어난 거겠군요. 그렇죠. 그런가요? 하여간 뭐 그러면 그 안에 이제 더구나 사용할 수 없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 그 사용해서는 안 되는 또 전자개표기를 확인해 보니까 조작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이 항상 프로그램. 예,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 유명한 개표 프로그램. 예. 그 조작 증거가 홈표가 무효표가 많이 나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홈표가 없다고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홈표 증거가 옛날부터 다 있습니다. 법원 그 결정에 의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제시하면 그 증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노다지 없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나온 내가 잠깐 또 질문이 있습니다. 그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는 사람은 홈표가 부정표, 그러니까 잘못된 표라고 이석하지만 보통 사람은 홈표는 그냥 섞여 있는 표 아니냐, 섞인 것이 어떤 부정을 의미하는지 조금 섞인 것은 그 운영 프로그램이 1번, 2번 확인해가 분류를 합니다. 그렇죠. 그냥 분류를 하는데 그 분류가 잘못되는 거예요. 잘못되면은 그 프로그램이 이 조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표 됐다는 거는 1번 갈게 2번에 잘못 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일상용어로 하면 오류표죠. 혼표 가면 혼동된 표의 개념인데 이제 선관위 개표 전자개표기 그 자료를 보면은 그것은 프로그램 조작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조작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데 조작이 그 프로그램 자체가 잘못돼가 조작이 일어날 수도 있고 외부에서 해킹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걸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어쨌든 그러니까 홈표가 나왔다는 거는 프로그램
오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류가 나도 오류인 줄 알았는데 용어가 전산 전문가들한테 하게 되면 그거는 조작이다. 지가 스스로 그러니까. 프로그램 스스로 아니 그러니까 조작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데 이게 혼표라는 그 사실이 그냥 혼표 그러면 혼동됐다. 그러면 누구하고 관계없이 혼동됐다는 거는 그렇지. 정말 잘못된 그 분류를 했다는 거잖아요. 1번 가 있게 2번 가 있고 2번 가 있을 게 1번 가 있다. 그러니까 네. 상대표가 뒤바뀌었다는 그 혼표죠. 예, 예. 혼동표. 그러니까 예. 이 혼표라는 게 용어가 오차율은 저 중앙선관위가 정멋대로 만드는 미분류 그건 그걸 오차율을 한다. 그런데 그거 구분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오차율과 전후에게는 오류. 그러니까 표가 잘못 분류된 오류된 표다. 혼표라고 하면 마치 그냥 서로 섞여 있어서 뭔가 우리가 혼동의 개념, 잘못된 이름이 아니고 나는 혼표라는 게 물론 섞여 있다는 표현으로 할 수 있지만 분류가 잘못된 오류표다 이거지. 근데 그걸 혼동된 표, 혼표라고 하는 그 분류를 프로그램이 하기 때문에 응. 그 프로그램이 하는 그 행위는 조작이라는 거예요. 그냥 조작인데 조작에서 혼표가 일어나는데 혼표 사실이 그냥 혼동된 표, 섞여 있다는 혼합표 이런 의미도 있는데 이 저는 용어가 혼표라는 게 상당히 심각한 잘못인데 조작표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조작표. 그러니까 심각한 용어인데 예, 혼표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잘못하다 이렇게 섞여 있는 표 같은 의미가 든다 이거죠. 조작표라는 것이 정확합니다. 왜냐면 조작표 그래. 혼표는 조작표이다. 네, 조작표. 이러면 이게 이제 그게 이해가 빠릅니다. 그 문제의 심각성이 정확하게 드러나요. 정확하게. 혼표라고 하니까 그래 혼표가 그럼 네, 섞였으면 아까 또 다시 재분류해야 되는 거냐? 뭐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동안. 재분류하는 게 아까 미분류표. 그거는 또 그 오차율에 의해서 나오는데 그 미분류표를 재분류하는 거예요. 혼표는 이미 혼표는 잘못된 지가 계산해가지고 계산 명확하게 된 혼표는 조작된 자료안에서 나온 그러니까 거예요. 혼표가 됐다 하는 거는 거의 그 정말 잘못됐다 내지 사용 못 하는 그런 거죠. 그 전자협회의 그 조달청 그 공개 입찰 자료를 보면은 혼표가 나오고 혼표 후보자 불리한 표 속에서 무효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용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허용을 좀 하게 해줬더라고요. 아니, 허용. 허용이 3% 이하는 그건 허용이 안 돼요. 그 프로그램에 의한 그 혼표 혼표된 건 허용이 안 된다. 비분류표가 예, 그거는 허용이 안 돼요. 그거 허용이 되면은 전자기장에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예. 여기 어제도 제가 법원 가서 우리가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그 혼표가 나오면은 점점 심각해지는 네, 혼표가 아예 그 사용을 못 하도록 그러니까 혼표가 나왔다는 사실은 이미 그 선거 그 부정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냥 뭐 실수에 의해서 게 아니고. 이거 보시면 조달청 공개 입찰 자료거든요. 이게. 이거 보면 기본 원칙이 있어요. 이거 원칙은 지켜야 돼요. 이거 안 지키면 사용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후보자별로 분류되는 유효투표지에는 다른 후보자의 유효투표지나 무효표가 혼입되어서는 안 된. 아예 안 되면 딱 잘라놨다.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고. 그러면 허용되는 게 그 오류, 그 미분류표가 몇 %까지 그게? 여기 있습니다.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5%가 그러니까 미분류는 5% 정도 이렇게 잘못 표기한 거나 있으면 미분류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죠. 사람 눈으로 해야 되니까. 100장 중에 5장이 영터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봐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긴 해. 말도 안 되는 거. 그러네요. 그저 우리나라에서 1%만 잘못되면 당락이 뒤바뀌는데 5%를 이렇게 미분류표가 되게끔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네. 중앙선관위는 내한테 내가 노조위원장을 찍게 나한테 늘 거짓말을 한 게 뭐가 하면 1억분의 1 오차다. 1억 장을 하면은 한 장은 오차난데서 내한테. 1장이 아니라 100장 중에 5장. 100장 중에 한 표만 뺏어와도 당락이 뒤바뀌는 이번 건데. 이런 거짓말을 미분류표만
저 조작해도 예. 그 당락이 바뀌겠네요. 예. 그러니까 5%면. 예. 아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5%가 허용되게 한 거는 이미 참 이것도 하나의 무유사유네요. 아니 그 그거 장비가 어떻게 장비가 사용 못하는 거지. 아 이게 또 장비가 예. 좀 시원치 않다. 예, 잘못됐다 이거. 내가 이거 중앙선관위 자료와 조달청 그 공개 입찰 자료를 좀 분석해 본 결과 사용해서는 안 되는 장비다. 아 그럼 물론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아예 사용도 안 합니다. 후진국도 사용 안 해요. 아 근데 아까 이제 계속 그 우리 선관위 용어로도 아니면 우리말 용어로 전산 분류, 전산 조직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전산 조직은 그냥 우리 일상화된 컴퓨터 이런 네,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을 전산 조직이라고 했는데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인데 아싸리 컴퓨터 시스템을 했으면 국민들이 잘 알아요. 안 헷갈리죠? 전산 학도들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데 네. 전산 학도들 하는 말이 왜 용어를 이렇게 바꿔서 사람 헷갈리게 했느냐. 저쪽에 그 전산 전문가들도 그렇게 항의라는 거예요. 중앙선관위의 거짓말 뭐냐? 절대 해킹 들어올 수 없다는 거짓말. 어쨌든 그러면 지금 용어가 문제가 돼도 전산 조직이라고 선관위에서 하는 것은 전산 조직 니코르 컴퓨터 이러면 똑같은 거죠? 예. 그렇게 대체해도 되는 거죠? 예,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가 작동하는 시스템. 그렇지. 아까 그러면 요번에 또 그 컴퓨터 시스템은 컴퓨터 옆에 프린터가 붙었고, 그렇죠. 투표지 분리기가 붙었고, 네. 이래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연계되는 건 전산 조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보통 우리가 이 뭐 컴퓨터를 3살만 되면 다 아는데 예. 그 컴퓨터를 누가 그러더만요. 컴퓨터 그 중앙선관위에서 그 쓴 컴퓨터가 겉 껍데기도 이렇게 컴퓨터가 돼 있고 보통 또 속 열어봐도 프로그램이 있어서 컴퓨터다. 거기에 또 이제 그 프린터도 연결되고 전송장치도 연결되고 분류기도 연결되고 네. 그런 거죠. 분류기도 연결되고 그러니까 이 완벽한 컴퓨터 시스템 전산 조직이. 예, 그리고 시스템자를 빼도 어쨌든 컴퓨터는 분명히 프로그램도 다 장착할 수 있는 그 컴퓨터가 맞는 거네. 프로그램이 없으면 운영 프로그램이 없으면 사용 못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거는 프로그램이 없으면 작동이 안 되는 건데. 예. 근데 그것이 컴퓨터가 아니고 기계 장치라고 한 사람은 어디 갔다 와야 되는 겁니까? 사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요? 에이 또 바로 그러시면 제가 볼 때는 일단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정신병원 같은 데를 먼저 보고 의사과의 감정을 보고 그러는 게 좀 내가 볼 때는 그 법으로는 물론 뭐 문제겠죠. 아이들보다 못하니까 그 돼지 마법관에 같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중대한 범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완전 그러면 선관위법으로 이런 컴퓨터를 컴퓨터 아니라고 한 거는 그 무슨 어느 죄에 이렇게 죄명인지 좀 들어 있어요? 그냥 죄명이 있나요? 선관위법에? 이건 선관위법에는 지금 뭡니까 그 일종 개표 조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표 조작으로 볼 수 있고. 그렇죠. 개표 그 범죄가 조작.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행법에 헌정질서 위반전에 내란죄로. 이 여기서 내란죄가 나오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거로 갈 수 있습니다. 옛날 우리가 생각하면 내란죄는 총이나 칼이나 좀 갖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국권을 완전 찬탈하려고 하는 그런 국권 찬탈. 예. 그렇죠. 훔치는 거예요. 국가 권력을 결정하는 선거인데 네. 그것을 조작했으니까. 이거 이제 요번에 이 사건 나고 나서 이제 더 법을 세밀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국가 권력을 찬탈하면서 하는 아주 재질이 나쁜 범죄예요. 하여간 이게 선거 결과를 뒤바꾸는 거는 결국은 내란죄에 속한다 이거죠. 예, 속하고 이거는 절차를 위반했습니다. 그 뒤에 뭐 결과는 안 따집니다.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대로 무효가 되고. 네, 무효가 되고. 그 결과 여부를 물을 때는 절차를 다 정상적으로 거쳤을 때 결과를 따지고. 그렇죠. 절차만으로도 내란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건 선관위가 관리하는 선관위가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뭐 원천적으로 누가 표가 많고 저가 안 따지고 다 무효입니다. 원천적으로 절차법을 어겼기 때문에 무효다. 네, 무효고 후보자가 불법 선거운동을 했을 경우는 영향력을 따져요. 후보자 그렇겠죠. 당연히 뭐. 그리고 박근혜 후보가 허위사실 유포죄를 했단 말이야. 댓글녀를 상대로.
허위사실이 뻗쳐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느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다. 왜냐? 그러면 그 부분 허위 사실이라는 게 댓글녀에 대한 것을 댓글 달지 않았다. 그거가 허위 사실이 댓글녀가 그 당시에 이제 부정선거를 그런 거 하지 않았다. 했죠. 공무 수행하는데 왜 공무원한테 가서 다올 인권을 하라고 했느냐. 완전 인권을 그 유린하는 사람으로 상대방한테 공격을 하면서 그렇죠. 지금 실상을 보니까 그 댓글 분명히 댓글 다른 것이고 부정선거를 한 자고 네. 공무원으로서 범죄를 한 자고 그렇죠. 그게 드러났기 때문에 분명히 그 불법 선거 행동을 행위를 했는데 아니라고 인권 차원에서 그걸 한다고 빙자하면서 허위 사실을 풀어. 그래서 허위 사실이다. 네, 허위 사실. 하긴 그것도 허위 사실. 범죄가 큽니다. 허위 사실은. 그러면 이것은 그러면 조금 뭐 우리가 그 선거 그 부정 여부만을 따져야 되겠지만서도 너무 심각한 거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때가 MB 정부기 때문에 MB 정권에도 연관돼 있는 걸로 봐야죠. 당연히 MB가 연관되어 있고요. 이 부정선거가 터졌으면 박근혜 대통령은 바로 MB를 구속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거에 대한 모든 책임은 그 당시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원세훈 국정원장이 그런 행위를 했고 국방부의 그렇죠. 그 사회부 사령부가 했고 그 국방부 장관이 지시 안 하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지거든요. 그런 거 있고 각 행정기관장들이 안전 행정부 그다음 그 뭡니까 지금 보훈처 이런 거는 용서가 안 됩니다. 이거는 대통령의 권리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MB를 먼저 구속시켜놓고 일체를 연다 파헤쳐야 되는데 도리어 박근혜는 어떡하냐. 이 파헤치는 최동욱 검찰총장을 경계시키고 또 심각한 내용이군요. 윤석열 팀장 특별수사팀장을 또 배제를 하고 이것은 부정선거한 MB도 엄청나게 사형당해야 되지만은 박근혜가 하는 행위도 탄핵 또는 사형당하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그 부정선거 크기만큼 이런 뭡니까 저렇게 그렇죠. 뭡니까 그 부정을 덮어준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부정을 은폐하려고 국가 질서를 갖다 교란시키면서 하는 거 이게 또 엄청난 범죄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그럼 공범이네요. 공범이죠. 공범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전에 사실 뭐 지나간 얘기지만 그러면 박근혜 당선되고 나서 MB를 이렇게 처벌이나 수사를 해서 처벌을 했으면 자기는 그나마 조금 공범이 아닐 수도 있나요? 아닐 수가 있죠. 지금 한 행위는 지금 한 여러 가지 행위를 볼 적에는 우리가 그 정황상 같이 그 부정선거에 개입되지 있지 않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그거는 뭐 그건 거의 확실시하다. 왜냐 자기가 그 관련이 없으면은 저분은 부정선거를 자기가 부정으로 해가지고 대통령 됐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당연히 수사. 하다가 보니까 그 당사자까지 조금 다뤘는데 예. 요 주로 다룬 거는 보통 사람이 관심이 사람한테 있으니까 누가 하냐 하니까 하는 거고 주로 그러면 그 개표 조작 그러니까 또 선거 부정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되 사람은 이제 누가 당사자냐고 해서 조금 뭐 다루긴 했습니다. 핵심은 이 부정선거 행위만을 일단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오늘 그 선관위까지 했는데 그 방송 조작은 또 아까 방송 조작 아까 설명한 거죠. 했죠. 개표 조작 방송. 방송 조작하고 개표 조작하고 같이. 그러면 처음부터 방송국도 알고 있었을까?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방송국은 제가 볼 적에는 알고 있었는지 아닌지는 대검이나 저런 데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다면 제가 방송국에서 한 방송사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송출된 자료를 보니까 또 맞지를 않고 그거는 그 방송국에 제공한 서버를 또 조사를 해야 됩니다. 중앙선에서 내보낸 거하고 그 서버하고 그다음 그 중간에 거쳐간 그 KT가 또 KT를 거쳐서 KT가 썼다지. 거기까지 하고 한 가지 또 좀 의문 보통 사람이 의문 나는 게 있는데 그 결과는 51.6대 48 이렇게 됐는데 이게 그러니까 개표 조작으로 이제 이어졌는데 그 전까지는 여론조사에서는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사실은 출구 조사 요 기점으로 개표 조작을 시도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있어요. 이걸 보통 사람 이해하기 쉽게 예, 지금은 왜 저 여론 조작을 해서 이길 것 같았는데 왜 개표 조작까지 갔느냐. 요거에 대한 걸 하면 보통 사람이 아마 좀 의문이 해소되지 않을까. 예. 그것도 좀 말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다면 저 자신도 개표장의 창간인을 갖고 저 자신도 선관위 출신이고, 근데 저 자신도 봐도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위를 선관위가 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은 개표 창간인 교육이 안 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당에서도 창간인 교육 시켜야 되고 선관위에서도 시켜야 됩니다. 시켜야 그것도 개표 매뉴얼로 선거 관련해서 개표 매뉴얼을 주지 않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내가 개표 매뉴얼을 내라 해가지고 개표 매뉴얼을 그때 받은 매뉴얼이 이겁니다. 이 매뉴얼을 받은 것입니다. 받았는데 이 매뉴얼을 줄 적에 그대로 묶어져 있었습니다. 인쇄소에서 오는 묶음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였고, 개표관리 매뉴얼. 예. 이게 선관위 책이겠죠? 예. 아, 선관위. 이것이 교육이 되면서 이거를 활용해서 개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했어요. 여기에도 아주 다른 뭐 예. 클린 앤 페어 일렉션 깨끗하게 조작했군요. 그러니까 이게 큰일이라는 게 이런 잘 쓰는 집단들이 안 지킨다니까 국민이 돼요. 화가 나는. 진짜 이게 그 내용만 보고 국민을 화나게 만들었어요. 예. 페어라는 말을 이렇게 참 이거는 참 우리나라 일인가 이게 확실히 나 이거 제발 나 만화보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전생에서 처음 일어난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하면서 봐. 그러면 사이버 범죄 사건이 참 분노도 옛날에 느꼈긴 했지만 오늘 또 막 웃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아까 시간을 조금 조절해야 된다고 하니까 즐기면서 해야죠. 예. 그러니까 뭐 그러면 5분만 쉬었다가 예? 5분? 예, 쉬었다가 저 방송 진행상 5분만 쉬어 하겠습니다. 예. 자, 5분 쉬세요. 예. 까지 추적을 하고 어제를 가져가면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큰 중형이 되네. 범위를 찾아가지고 중형을 처리하게 할 수 있는데, 내가 볼 적에는 검찰이 지금 부정선거 자체를 인지 수사도 하지 않고 있는 그 검찰을 어떻게 기대하겠습니까? 그냥 언론에서 밝혀지니까 그냥 최소한으로다가 그냥 부정은 어디에서 실망했냐면은 제가 선관위에서 단속할 적에 보면은 끝까지 파고들어가면은 분명히 위에서 지시한 그런 건이 없으면은 그런 일을 안 합니다. 제3자가 있을 수 없는 그런 그거였고,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그 결정과 법원의 그 판결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 부정선거가 밝혀지면은 그런 검찰과 법원 판사들도 국민들이 굉장히 한번 기억을 해서 재판 제도와 수사 제도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저는 이게 정말 이런 거는 그 유사사무실이나 그 목사라는 사람이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기도 하지만, 그게 어떤 그 후보하고 연결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니까. 내가 자선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왜 그렇게 위험 부담한 더구나 직업이 목사가 그렇지 더 도의적으로 그렇게 아니고 자기가 돈을 많이 벌이는 기업가도 아니고 한데 있을 수 없는 거고, 어떤 비용으로 쓰였는지 어떻게 그 비용으로 사무실을 임대를 했는지 상세하게 해서 그 후보자의 관계 그리고 정당과의 관계를 낱낱이 파헤쳐야 되는데 조금 의심받을 수 있는 얘기가 그러면 이게 많았습니다. 그 유사사무실 그 윤정훈 목사 수사를 선관위에서만 했습니까? 검찰도 했습니까? 선관위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단속해가지고 검찰로 고발한 건입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그것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 뭐 그 정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그 언론에 보도될 적에 박근혜 후보자의 그 뭡니까 그 인증서가 그 뭐 확인서가 그런
특히 수십만 장, 수백만 장이 나왔는데도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자체가 법원에 그러면 검찰의 조사가 검찰이 이번에 손망한다. 검찰이 드디어 그 옛날 뭐 이렇게 권력에 뭐 된 거 뭐 특검 뭐 새검 뭐 여기 나왔는데 이건 부정선거 검사 부정선거 검사 부검이라고 그래야 돼. 뭐 해야 되나? 참 말이 좀 이상해지는데 하여간 부검은 좀 하니까 부정검사는 최소한 되겠네요. 부정선거 검사, 선검, 선검, 선거에 선검이라면 돼. 선검, 줄여서 선검. 선검 여러분, 이 나라를 이렇게 더 혼탁하게 마시고 역할을 좀 충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송 필요 없게요. 자, 뭐 그 정도 그러면 하면 일반인이 그 새누리당 유사사무실 그 부정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알고는 언론에 나와서 알고는 있지만 했는데 이 왜 그렇게 저는 왜 그렇게 그런 큰 부정선거에 개입한 건데 왜 이렇게 작게 보도됐고 그 선거 그 형량이 10개월이라고 그러는 데서 그런 큰 일을 해도 10개월밖에 안 되면 언제든지 이게 부정에 끼어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언론사가 국민을 홍보해서 국민의 눈을 일깨워줘야 됩니다. 알 권리. 알 권리 일깨워줘야 되는데 언론사가 그런 역할을 전혀 의도적으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지금 놀고 하는 그런 방송은 개그 방송을 엄청나게 하면서 진정 국민들이 알아야 될 그런 점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왜 윤정원 목사 건은 사건이 크면서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 건은 범죄가 질이 나쁜 범죄다 이런 것을 좀 분석하면서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 토론회에서도 나와서 이런 선거 사고는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이 정도의 그 토론회도 그 시국 토론회도 해줘야 되고, 이때까지 부정선거에 대한 토론회는 언론사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토론회도 다루지 않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윤 목사 부정 그 유사사무실 건에서는 사실은 그 임명장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무슨 어마어마한 건데 그것도 그 인쇄물 그 공직선거법 90조입니까? 인쇄물이라는 그런 걸 할 수가 없는데 그런 범죄도 여러 가지 범죄가 합쳐졌습니다. 합쳐져 제일 이제 큰 범죄를 이제 처벌받게 되는데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그게 임명장이 박근혜 후보로 돼 있으면 박근혜 후보로 된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로 된 임명장을 그 유사사무실에서 썼으면 자기가 만약에 연결이 안 된 거라면 내 후보 이름을 가지고 너 그랬냐고 자기가 고소해야 돼. 그 고소 잘하는 사람 왜 이거는 안 했어요? 그러면 윤정원 목사가 진실을 든다 알려보지. 아니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건 그렇게 제가 서로 의혹이 간다는 거예요. 두루 문정이 이게 하기야 뭐 그런 것이 자꾸 꼬리는 자르기는 하지만 도저히 자를 건 안 자르지 못할 것을 자르려고 하는 그런 게 있긴 있더라고요. 제 3자에 의한 그 부정선거입니다. 아이 참 이게 파면 팔수록 더 진짜 심각한 부정만 밝혀지네. 그럼 그렇지. 참 그러면 뭐 적당히 이 정도로만 해도 뭐 그 선거법 위반 정도는 다 밝혀진 거니까 넘어가고. 자, 그럼 하나 마지막으로 남은 박근혜 후보 때 그 허위사실 유포했다. 이것을 이제 사실은 허위사실 유포를 대통령이 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이 부정선거가 다른 게 너무 커서 요거는 사실 좀 작은 사항에 해당됩니다. 허위사실 유포를 하면 그 후보가 허위사실 유포하면 정도가 어떻게 된 것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무엇을 허위사실로 보는 것과 그 허위사실 정도가 어떤 거냐 이 정도만 두 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죠. 그거는 그 허위사실 유포는 자기 개인적인 부분, 자기 출생부터 출신 여러 가지 전달되고 개인적인 거. 자기한테 이롭게 하든가 자기를 불리하게 하든가 또 상대방을 불리하게 하든가. 그렇죠. 이제 이런 것이 허위사실 유포죄에 들어가는데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죄는 최고 겁나는 규정입니다. 최고. 예, 그 허위사실 유포죄로서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자격상실됩니다. 그렇죠. 이게 뭐가 하면 비근한 데는 학력, 경력 소문입니다. 그건 또 내가 연설을 발언하면서 거짓말한 거. 예. 그것이 허위사실 유포죄에 걸려서 자격상실되는 겁니다. 하긴 그럴 때는 엄청 컸었네요, 보니까. 예, 대통령도 여기 걸리면 사실 아웃되는 것입니다. 아, 만약에 예를 들어 댓글려가 사실은 그때 이제 부정선거를 한 거거든요. 선거법 위반 공무원으로서 그렇죠. 공무 수행이 아니었다고 하지. 공무 수행이라도 부당한 지시를 하면 자기가 거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없이 아무 저식도 없이 하다가 적발됐는데 그걸 수사를 바로 해가지고 그 바른 수사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 엉뚱하게 댓글려에 대한 인권을 논하면서 문 후보를 굉장히 불리하게 하면서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문 후보는 아주 파렴치한 그런 정당이고 그런 거고 자기는 그런 거를 구제해주는 좋은 그런 이미지를 낳게끔 해가지고 선거일 전 3일 전에 했기 때문에 어느 후보자를 결정하지 않는 유권자들은 그렇죠. 저쪽으로 표가 다 몰립니다. 그리고 결정을 했다 소치더라도 예. 허위사실이 그게 허위사실이다라고 한다면 저런 후보를 내가 찍을 뻔했구나 그러고 그렇지.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그러니까 면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엄청나게 미칩니다. 엄청나게 그렇죠. 엄청나게 미치죠. 대부분 사람들은 3일 전까지는 통계 숫자 같은 데 보면은 자기가 정당을 완전 정당을 결정해 놓은 사람들이 후보자를 결정해 놓은 사람들이 서로 상방에 여야 상방에 한 1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30%는 3일 전에는 다 내가 어느 후보자를 찍는다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70% 정도는 유동적입니다. 그 3일 전까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후보자들 하는 거 보고 그렇죠. 무관심이 많이 작동되어 있는 상태다. 하는 거 보고 저 사람 저래서는 안 되구나. 거기서 유포랑이 속아가지고 표가 몰릴 수 있는데 그 표의 영향도 엄청나다. 하여간 그게 표 분명히 아주 제일 민감한 그렇죠. 시기에 그렇게 했다. 그때가 효과가 제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는 조금 시간대별로 좀 필요가 한 것이 그러니까 그 댓글녀라고 알려진 김하영 씨가 그 현장범입니까? 현장범이 사실은 그 민주당 쪽에서 현행범으로 처분을 하도록 기술적인 테크닉이 좀 부족했습니다. 부족하자마나 현장 하고 있는 거 잡으면 테크닉이 부족했는. 그래요? 그 당시에 민주당이 큰 이게 문제야. 그거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해당 선관위에 접수하면서 댓글녀가 사용하는 그 방을 전다. 방에 있는 모든 그 기물을 수거를 해서 수사를 하도록 했으면은 그 일체가 다 드러났습니다. 컴퓨터를 바로 빼고 그렇죠.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어떤 일체 직기를 연다, 어신가는 직기를 연다, 수거를 해서 선관위에서 고발을 했으면 제대로 된 제대로 된 현행범 현행범이 돼서 수사 현장 체포가 되는 건데 됐으면 되는데 그것은 그런 실수를 했군요. 민주당에서 그 당시에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결국 선거법을 몰라서 무지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밀린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 분명히 어마어마한 그 범죄 현장이었는데 뭐 또 여자라 해서 봐주고 또 뭐 저 상대 후보가 인권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움츠렸고 그러다가 또 수사에 갈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원래 그 잡혔을 때 바로 컴퓨터도 그러니까 수사도 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한편은 맨 처음에 그랬어요. 경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2주 후에 나온다고 했어요. 분명히 2주 후에라고 했는데 갑자기 3일 전에 그 후보 토론회 할 때 11시인가요? 그때 발표를 했어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전다. 그 여당 후보를
이롭게 하는 건 행위를 했기 때문에 네. 그게 다 분명한 선거 거죠. 무효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공정 중립을 지키고 선거에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행위는 이번 공정성이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김하영이 그 댓글 작업을 안 했다고 하면 그나마 그 수사에 좀 공정성은 없다 치더라도 결과는 크게 안 미치는데 실제로는 댓글 작업을 한 그 범죄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라니까 사실 그 사실이고 또 수사를 축소했기 때문에 네, 축소. 그것도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 이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하군요. 그러니까 왜 축소 보도를 할까 했는데 따지면 뻔한 겁니다. 선거에 영향을 덜 그렇죠. 그것만 미칠 여당이 수밖에 없. 예.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이거 하여간 광클개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그러면 여기서 수사도 처음으로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말한 여론 조작이라고 하는 게 선거 전에 이루어진 건데 네. 선거 전에도 3일 전에 원래 이 수사를 이렇게 제대로 그 조사도 하지도 않고 엉터리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축소. 그러니까 축소. 그러니까 이것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그렇죠. 축소 수사를 사실은 축소가 아니라 은폐. 은폐? 은폐. 근데 이때 사실은 뻔한 거지만 김용판 그 서울 그 경찰청장이 그때 은폐 지시하라 해가지고 그랬다. 근데 은폐라는 것이 결국 우리 일반 용어로 하면 수사 조작 아닙니까? 그렇죠. 그 검언이 그 수사과장이 바르게 하는 것을 방해하고 이거는 엄연한 선거범죄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정리할게. 네. 선거 전에 그 여론 조작을 계속 해오다가 수개월 동안 해오다가 그 그러니까 선거 3일 전에 수사 조작까지도 했다 하는 것까지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제가 총체적 부정성을 합니다. 그러면 선거 전에 여론 조작, 수사 조작이 이제 나왔고 그것도 후에 김하영 씨를 표현하면서 국방부, 국정원 모든 것이 이게 여론 조작이 이게 사실이었다는 것이 이제 결론이 났으니까 수사 조작까지 해서 너무 크군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를 뭐 이렇게 했는데 이 허위사실에 따른 그 수사와 또 그때 당시에 여론한 것이 계속 그러니까 여당 후보를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 뭐 분명한 거죠. 뭐 더 그거 그러니까 지금 가끔 해서 여당 후보들이 하는 말은 표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고 이제 와서 또 그런 말을 하대요. 저 판단이고 그거는 지금 뭐하면 최고 1억 국군 국방부 사람이 1억 정도를 했다 하니까 이거는 왔다 갔다 전다 하면은 선거에 영향을 안 미쳤다 하면 이거는 그렇죠. 세상 사람들 웃을 일이고요. 그러나 공무원이 이런 행위 자체만으로 그렇죠. 선거 무효입니다. 이거는. 제대로 된 그 여론 조작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선거 무효가 되는 거죠. 여론 정도 그 변화 여론의 무관하게 따질 필요 없이 하긴 그거 따지면 그거 수사하기 엄청 어렵죠. 수사하기 어렵는데 엄청 어렵죠. 공무원들은 그다음 국가기관은 그런 일을 절대는 해서는 안 되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한영수 대표님이 그 네 가지를 아주 핵심적으로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일반인이 이렇게 이 선거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또 일반인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하고 혹시 마지막 인사말이나 이거 말씀하신다고 해서 이걸 먼저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일 어제 했어요? 저는 날마다 해야죠. 이거는 왜냐면 처음 보는 사람 위해서. 이건 말고 이거 안 하는 부정선거 판매금지 가처분이 2신청을 오늘 심리했던 걸 이야기합니다. 그걸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정리를 하고 그래가지고 말씀하세요. 어떤 거를 심리. 정리를 하고 나서 하고 나서 좋습니다. 그러면 부정선거론을 아주 대표님이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야기식으로 또 정리를 한번 할까 합니다.
선거 당일날은 그 개표 조작이 일어났는데 예. 개표 조작은 그 소수의 그 선관위 직원이 했다. 예, 예. 전산 전문가가 했다. 예, 예, 예. 그리고 그 과정은 그러니까 방송의 데이터를 보내주면서 결국 방송 조작까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선관위의 그 개표 조작은 방송사와도 같이 이게 연결돼 있다. 예. 그리고 그뿐 아니라 지역 선관위에서 그 절차적으로 집계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허위 데이터를 내줬다. 예. 뭐 이렇게 돼서 예. 이건 뭐 거의 공상 만화 수준 아닙니까? 공상만화 공상 만화 수준. 저는 만화를 좀 봤지만서도 이렇게까지 현실적인 거를 이렇게 공상 만화까지 만드는 것. 그래서 좀비라는 용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이건 안 놀래는 사람이 네. 있으면 그거 아마 저기 좀비만 안 놀래는 것 같아요. 진짜 그 몇 번 확인을 했습니다. 몇 번 의심나서. 예, 있을 수가 없는데. 맞아요. 이건 저도 수백 번 검증을 하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예. 그렇지 않으면 떨려서 어떻게 얘기, 암만 공상만 하지만 이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기 좀 거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선거일 개표 조작과 방송 조작을 했고, 그 다음에 선거 이후에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수사를 완전히 그 조작했죠. 회피하고 있습니다. 회피라고 그러지만 그걸 또 우리 이제 일반 사람이 지금 조작에 다 드는 건데 수사를 하지 않으면 조작이죠. 그건 뭐 회피라고 하면 회피 자체는 그러면 수사 회피를 했다. 그러면 징계하거나 그것을 정확하게 수사 거부라고 하죠. 아니 수사를 거부를 하면 상급 단체나 거기에 수사 거부가 조사 거부. 조사 거부. 그러면 조사해도 괜찮은 겁니까? 거부해도 괜찮은 겁니까? 예, 이제 선거법을 제대로 된 나라 같으면은 파면당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그 징계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은폐 내지 수사 지연하고 뭐 이럴 때 그러니까 그건 일반 용어로 하면 결국 수사 조작이에요. 예. 수사 조작하고 결국은 또 언론에서도 하나도 다루지 않아 토론회도 한 번도 안 했다. 당했어요. 그 많은 의혹이 있고 그 많은 그 언론에서 사실 일부 의혹을 제기했는데 또 방송사나 신문사에서 그 부정선거에 대한 토론회를 하지 않았다. 그건 언론 조작이라고 합니다. 언론 조작. 그럼 또 조작이 수사 조작, 언론 조작. 참 진짜 언론 방송 조작. 이게 조작이 너무 많이 나오네요. 하여간 그러면 우리는 조작으로 이렇게 얼룩진 이번 선거를 한번 잘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그 수사 선거 후에 그 재판이 걸려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마지막 조금 조작이 시작됐다고는 하는데 예, 재판이 걸려 있고요. 재판이 가면서 봐요. 그거는요. 우리가 언제 소장을 언제 돼서 지금까지 된 거를 조금 이렇게 길게 얘기해가지고 사람이 조금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핵심만 선거무효 소송 소장을 2013년 1월 14일 날 1월 4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럼 공직선거법 225조에 의해서 180일 이내에 6개월 안에 모든 재판을 보다 우선적으로 판결 또는 결정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에 한다 하고 강행 규정을 뒀습니다. 그러면 2013년 7월 4일 날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재판을 하지 않고 일단 그 자체는 이미 부정선거임을 그 대법원이 간주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 우리도 부정선거임을 확실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고, 더구나 거기서 더 한 발 더 나간 것은 이 부정선거 백서를 저희들이 적어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공문서로서 저희들이 전부 입증을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허위 사실을 하면서 가처분 들어왔는데, 이거 법무부가 구체적인 증거 한 장도 제출 못했습니다. 주장만 허위 사실을 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가지고 가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그 표현의 자유와 모든 헌법까지 위반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거 엄청난 이거 사건을 저질러 놓고 재판부가 그대로 있습니다. 있고
그럼 언론도 이거에 대해서 전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을 하고 있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해서 어제 그 이의신청을 심리를 했습니다. 심리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 이 공문서 이게 자료로서 22가지 공문서를 전부 다 심리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파워포인트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상대 채권자가 중앙선관위 직원인데 증거를 하나도 제시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수개표 안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는 인정하는 발언을 하면서 수개표 하지 않았다.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수개표를 하지 않은 이유를 과거에 제가 노조위원장을 하면서 그 규정이 만들어진 이유를 또 재차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완벽하게 이제 확인 사살까지 한 것이죠. 완전히 그러니까 그 어제 그 사실은 그 중앙지방법원 50부 부장판사 강형조 판사는 이 결정에 대해서 엄청난 그 무게 있는 중량감 있는 사건이 자기 어깨를 무지르고 있을 겁니다. 그거를 재판부 자체에서도 그 느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고 이 사건이 터지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이버 범죄이기 때문에 사이버 부정선거 대통령 선거입니다. 사이버 부정선거 대통령 선거인데요. 그 엄청난 부정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대비되는 게 있어서 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번 부정선거가 그렇게 그 부정의 정도가 크다면 그 과거 3.15 부정선거하고는 어떻게 대비할 수 있습니까? 이 3.15 부정선거는 눈에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해서 뭡니까 그 고무신을 준다든가 술을 사준다든가 그런 거 포함 돈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주 순진한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국민들에게 그런 방식으로는 통하지 않으니까 아주 간악한 방식입니다. 댓글려 같은 전선이 동원돼 가지고 사람을 세뇌시켜서 내가 가진 그 국가에 대한 그 일반 의사, 국민의 일반 의사를 조작을 했다는 거. 이거는 엄청난 영혼을 조작하는 그런 그 범죄입니다. 아주 질 나쁜 범죄 그러면 사건이고 그 3.15 부정선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악질적이었다. 뭐 악질적이지요. 악질적이죠. 더 최악의 총체적 부정선거다. 그런데 한 가지 그러면 아까 소송권도 이렇게 있다 하는 것과 또 그러면 해외 동포 해외 동포에서도 이 부정선거를 알리고 뭐 그 대통령 순방 기간에도 뭐 가짜 대통령 이런 게 있는데 어느 모임에서 세계적으로 몇 개 도시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만 또 이렇게 좀 알려주셔야 되지 않을까? 도시는 지금 뭐 제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10개 도시라고 합니다. 주요 10개 도시, 세계 주요 10개 도시. 파리, 뉴욕, 그렇죠. 독일, 뭐 독일의 함부르크인지 뭔지 모르죠. 베를린. 베를린 또 미국에는 많아요. 미국에는 주요 도시 가더라고요. 그럼 하여간 거기에서 어느 모임이 했을까요? 뭐 알려지긴 뭐 정상출이 정상추라는 단체가 많이 했고 전화 연락도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이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국내에서도 있고 그렇지만 해외 동포에서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해외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국민이 알아야 되는 거죠. 숫자로는 적지만 그 엄청나게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진작 우리나라 언론들은 보도를 해주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전혀 모르고. 그러면 이거는 좀 여담입니다만 이런 총체적 부정선거에 언론이 언제부터 이렇게 공정방송을 하지 않게 된 건가요, 이게? 오래됩니다. 오래됐어요? 제가 기억에는 오래됩니다. 그럼 MB 정부 때? 그 전부터. 그 전부터도 됐었고. 부정선거에 이제. 저는 왜 그러냐면 MB 정부 때 방송 3사가 총파업을 했고 노조에서 총파업을 했고 방송 4사까지도 총파업을 했었어요, 같이. 그것도 한
최장 기간 동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대부분이 낙하산 인사가 다 장악하고 예. 거기 뭐야 총파업에 참여했던 노조 대표들은 또 파면 해임시키고 뭐 그렇게 해서 언론 장악이 그때 완벽하게 구축됐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 언론인들이 사실은 좀 올바른 소리를 제법 했었는데 그 전에 예. 이게 지금 보통 사람만도 못한 이런 그 딱한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일어났을까 이게? 언론인들이 언론 사장들이 크게 된다 매수가 매수.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제 그렇게 적고 들어가니까 그게 근무하는 기자들도 같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그렇죠. 사람이 있을 아니 그건 것이고. 이제 낙하산 인사에 의해서 당연히 예, 이제 지금 같은 방향이 아닌 기자들은 나와야 되고 나와야 되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 슬픈 이 예. 방송 예. 언론이네 이게. 예. 야, 저는 언론인들 전체를 욕하지 않습니다. 나쁜 언론인들이 많다는 사실. 그리고 예. 언론 사조들이 국가관이 국민의 저는 이게 이제 우리가 다루려고 했던 주제는 다 다뤘지만 맨 마지막에 너무 그 3.15 부정선거보다도 더 최악의 범죄 선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가니까 또 해외 문제 그것도 활동도 얘기해 주시고 하니까 더 이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예. 언론이 암만 그 탄압을 받고 했어도 어찌 일반인보다 못한 이런 지금 행동을 하는가. 저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네. 제가 오늘 4가지 건을 정리한 것과 왜 이런 마지막 그래도 공정방송을 해야 될 언론에서 언론 출판업계에서도 이렇게 됐나. 이거는 인류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 이거에서 조금 다뤄보고 정리를 해봤더니요. 세계인권선언의 평등의 기준이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을 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등하다고 규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평등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도 버리고 양심도 버리고 이랬을 때 이제 이런 철면피, 좀비 뭐 이런 단계까지 이게 좀비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성과 양심을 버리는 순간 철면피와 좀비적 수준으로 무장을 하는 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그렇게 말씀 나왔으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선관위 내부에도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소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른 소리를 하는 있는데 기대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목이 잘리고 날아가니까 교육이 돼가지고 겁이 나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직원들은 그런 가치 문제에서 생각하지 않고 그만 맹종하고 지시에 따르고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실한 사람으로 보이죠. 근데 그게 민주주의 가치관을 가진 성실한 사람이 아니고 아무 가치를 모르고 사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그게 악의 축입니다. 그게 진정한 악의 축이 악의 축입니다. 이게 공정성을 잃었을 때 저항할 수 있는 인간이 진짜 선한 사람이고 저항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지시에 따르고 행동하는 자들은 악의 축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침묵하는 사람들을 악의 축이라고 하지 않고 적당히 잘 사는 사람이라고 적응을 잘하고 세상에 적응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또 일병 또 판단하고 그거는 뭐냐? 그런 세력은 뭐냐? 지금 뭡니까? 새로운 나쁜 악의 축 앞으로 어떤 사회로 가느냐? 나치나 파시즘 같은 이런 사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최악의 상태. 예.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선거소송인단에서 계속 지금 1년 이상 했지만 과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아니다 하고 맞으면 맞다 하고 내 적이라더라도 내보다 잘하면 잘한다 하고 칭찬하고 이런 세상에 살아야 우리가 제대로 된 세상이지
그렇지 않고 아닌 걸 아니다 소리 못하고 맞은 걸 맞았다 소리 못하는 패거리입니다. 즉 이야기하는 가정에서 아버지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첩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한테 뭐랍니까? 아버지 잘합니다 해야 됩니까? 아버지 그건 상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 빵을 맞더라도 그렇죠. 발음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한 나라에 네. 사는 한 공동체에 네. 살면서 서로 그게 서로 의사를 주고받고 네.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죠. 그 정도 그런 사회는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데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볼 적에는 그게 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가정에서도 무너진 가정도 많이 봤고 직장에서도 그런 것이 무너진 것을 많이 봤고 예. 사회단체에서도 무너진 걸 많이 봤고 정당에서도 무너진 걸 정당. 많이 봤고 다죠. 뭐 국가기관에서도 무너진 거 많이 봤고 이제 이런 사회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거대한 잘못된 조직에 사람은 자기 생긴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가치를 지향할 줄 알아야 된다. 좋은 사회에 대해서 네. 더 좋은 사회를 우리가 남겨놓고 가야 되고 또 후손들은 더 좋은 사회를 남겨놓고 이 더 좋은 것이 전 세계에 뿌릴 수 있으면 뿌려주고 전 세계인이 된다 평화롭게 사는 그런 기반을 닦아주는 것이 우리 인류의 최종 목표인데 예. 그런 그 고민도 한번 못 해보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나 이 소송인단 이걸 하면서 더 많이 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 부정선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우리과 해외에서도 다 하고 있지만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 그래도 일반에 알려진 분이 종교단체에서 예. 이 부정선거를 이렇게 다루고 요즘 최근에는 계속 그걸 확대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소식을 좀 간략하게 전달해 주시고. 종교단체에서 시국 미사를 하고 지금 천주교에서 그 먼저 선도로 나섰습니다. 그런 딴 천주교? 그 기독교, 불교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존경할 만한 단체는 종교단체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영혼이 맑으니까 이 사회에 잘못 혼탁한 것을 바로 직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저는 종교단체에서 나오셔가지고 그 참 잘못된 사람들이 나와서 방해를 해도 꿋꿋하게 나가는 그것을 보고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다. 전 세계에 모범이 된다. 예수님 정신을 실천한다. 그런 걸 보고 좀 많은 그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그래도 이 나라는 희망이 있다. 저는 이리 생각하고 우리 소송인단, 소송 업무와 기타 앞으로 사회적인 일은 우리가 서로 협동하고 단계를 일에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이런 그 많은 강한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완벽한 그 부정선거를 바로잡은 때 아니면 시대의 어떤 민주주의를 바로잡을 때 우리 과거에 뭐 4.19 이거라든가 87 국민혁명, 국민운동이라고도 표현하지만 국민혁명 그런 그 성공적인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러면 뭐 종교인과 우리 선거 소송인단과 해외에 또 유권단체 이런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일부 계속 확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국정원이 중심으로 된 그런 것이 그때 작년에 상당히 국정원이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이 여론이 엄청 그 부정선거를 이렇게 규탄하는 분위기가 한때 고조됐었는데 그때 통진당 해체 사건, 뭐 해체해야 된다고 하는 사건이 있는데 해산 청구 사건, 해산 청구 사건인데 이런 것도 정말 잘 다루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 법에서만 다루고 하는데 그 일반 그 정당 법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그렇게 그 쉽게 해산하거나 이런 것이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또 증거도 이렇게 좀 녹취록이나 이런 것이 이렇게 부정확하고 많이 고친 오류투성인데 이 부정선거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다는 그런 의혹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정말 정당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이 부정에 만연된 기득권들이 정말
정말 각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 이게 일반 시민이 이것을 다루게 만드는지, 이게 정말 부패에 이렇게 한가운데 있는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대표님이 그 기득권 그 정치인 이런 사람을 좀 제대로 좀 그동안 알렸다고 많이 하지만 단 한 사람도 이 부정선거에 관심을 제대로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걸 봐서 좀 실망스럽지만 어쨌든 대표님은 역할이 부정선거에 빠져있는 기득권 그 정치인들도 조금 바로 잡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건 국민과 같이 해야 되는 거지만 정말 그건 큰 역할로 하나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정리를 해보니까 제 얘기도 했지만 지금 이런 그 국정원, 선관위, 뭐 국방부, 국가기관 내 그 부정과 또 국민의 그 부정을 바라보는 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야 될 때, 종교인이 지금 시작하고 이 일부 지각 있는 시민단체에서 이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하는데, 국민과 각 공무원들은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다시 이성과 양심을 갖고, 과거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시작됐다고 해서 계속 거기서 머물러서 악행을 계속 더하지 말고, 새해도 바뀌었는데 우리가 같은 공동체, 이 행복을 추구하는 공동체로서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이 부정선거를 다시 관심을 갖고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내가 어느 편에 설 건가 하고, 정말 부정선거를 이대로 둬야 될 것인가, 그것을 정말 우리가 한번 노력하고 그것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만이 우리의 자식, 좀 미래에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오늘 한 대표님이 많은 분야를 정리를 해주셨는데, 제가 정리는 뭐 다시 했지만 뭐 잘 됐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다 우리 지혜로운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앞으로 판단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마지막 인사 말씀을 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빠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나라가 지금 사실은 행복을 잃어버리고 정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정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행복은 이제 사실상 이제 어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빨리 정의를 이제 회복하고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부정선거를 빨리 바로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헌법도 제자리에 오고 그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어떤 방법을 해야 되냐, 방법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어느 정도 보장을,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고 있느냐, 선거로 인해 가지고 국가 권력이 창출됩니다. 그것이 부정이면은 헌법에서 저항권을 인정했습니다. 헌법 전문에 불의의 한간 4.19 민주의 이념을 개성하고 하는 것이 저항권입니다. 그것은 절대 부정선거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는 전 국민, 공무원이든 공무원 포함, 공무원이든 군인이든 군인 포함, 전부 다 막아야 되는 사건입니다. 부정선거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국민들의 자존심에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금 성공했다고 하고 않습니까? 소득 수준이 높다고. 사실은 경제적으로 성공한 건 아닙니다. 소득 수준 높은데 복지가 제대로 걸맞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한 것은 아닌데, 성공했다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성공하려면은 이 부정선거를 국민들 전체가 공감을 해야 된다. 이거 왜냐? 이 부정선거를 알면은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성세대가 우리가 비겁하게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젊은이들의 앞날이 없습니다. 이미 이 나라는 이제 행복이 멀리 갔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과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행복을 찾아주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 행복은 말할 것도 없고, 부정선거 투쟁을
힘들게 하지 말고 전 국민들이 전다 논의가 돼서 공감을 하면서 한꺼번에 월드컵처럼 한꺼번에 나와가지고 박근혜 퇴진하세요. 우리 대통령이 아닙니다. 부정선거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3천만이 들고 나오면 박근혜는 퇴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선거를 거쳐서 정당한 권한을 주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감시를 해야 됩니다. 왜냐? 공무원들과 정당 사람들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바꿔야 합니다. 이미 10년 전에 스스로 그만두고 바꿔야 하는데 국민을 속이면서 기득권을 호작질해 왔습니다. 나쁜 말을 호작질해 왔습니다. 그 점을 잘 아시고 이 모든 것을 좀 부끄럽지만은 공감을 해서 빨리 해소하는 것이 우리 젊은이와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그것을 마지막에 당부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방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서울시하고 같이 인사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네. 이거 좀 마친다고 했는데 한 가지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중요한 말씀을 쉽게 했어요. 지금 저항권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보통 이제 자기의 처해진 것들이 공무원이나 이 공공의 업무 있는 사람이 정치적 중립이라는 말에 대부분이 이제 꼼짝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예. 이것은 선거 부정은 예외사항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 선거 부정은 예사이고요. 왜 이런 말을 중립권하고 상관이 없다고 없습니다. 예. 선거 중립 부정선거는 확인된 순간 사실상 법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상황은 법원에 갔는데도 법원이 재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면 혁명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공감을 해서 전체 시민혁명을 하느냐 아니면 폭력혁명을 하느냐는 국민들의 결단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국가의 주인이면서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나쁜 세력들이 부정선거를 했다. 그 용납이 됩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여행을 갔다 왔는데 내 집에 강도가 차지가 살고 있다. 그러면 그대로 사는 것이 맞습니까? 강도를 국가 공권력에서 내보내고 사는 것이 맞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국가 권력을 강도질 당했습니다. 그걸 그대로 두고 갈 것입니까? 그대로 두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요원하면서 민주주의는 없어지고 우리한테 오는 것은 독재와 전제 정치, 나치와 파치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셔야지 뭐 이거는 아니고 저거는 아니고 때가 묻었는데 이상한 핑계를 대면은 그거는 전다 민주주의자가 아닙니다.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로 추가도 저도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부정선거를 바로잡는 건 국민의 주권을 바로잡는 거고 국민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부정선거를 한 행위자 MB나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 이것은 국민을 위한 거지만 본인 자신한테를 최고로 위하는 행위입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 부정선거를 해서 당선했는데 5년 동안 했다. 그 악행이 얼마나 길어지겠냐 이거 많아지겠냐 이거 더해지고 그래서 지금 사퇴를 하면 얼마나 또 마지막에 부정선거를 바로잡고 본인도 이해하고 국민도 이해하고 이거야말로 민주 시민 정신이 있는 사람이면 지금 즉시 부정선거 일체를 파헤쳐라. 내가 관련돼서 나 감옥수 가겠다. 그건 너무 멋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국민들에게 선언하는 대통령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그런 대통령인 줄 알고 찍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 인물은 돼야지, 그죠? 그 정도 인물이라고 찍었는데 결과는 1년 동안 부정선거라고 엄청나게 인터넷에 흘러나가고 정보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교포들이 순방중인 대통령 앞에서 부정선거에 당선됐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다는 사실은 부정선거에 연루되었거나 관심을 쓰기 싫어서
나는 그 관심 쓰기 싫다. 끝까지 대통령을 해먹겠다는 욕심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개인 사항인데 국가, 민족, 국민을 위해서 그 사람은 총체적 책임을 지고 나온 최고의 우리들의 종입니다. 종로로서를 바르게 하셔야 국민과 개인 본인이 행복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박근혜가 알아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아직 사퇴의 기회가 있으니까 바로 사퇴를 하면 본인도 위하고 국민도 위한다는 아주 그럴듯한 마지막 그 전달 사항을 얘기하면서 더 이상 질문을 이제 자제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너무 멋있게 하시는 것 같아. 질문을 끝까지 하세요. 질문 또 해요? 예. 아니 근데 이제 계속 마무리한다고 없어지 뭐예요? 아니야 마무리한다고 네. 했다가 지금 그 마지막 발언이 너무 큰 것만 전달하면 일반 시민은 사실 예. 겁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저는 그것 때문에 예. 이 상황이 이렇다니 예. 파헤치고 보면 별거 아니라더라 이거지. 예. 그러니까 이게 같은 나라에 사는 사람이 예. 파헤치고 나면 별거 아닌가 고 마지막 최후 심판을 벗어나는 길은 바로 양심선을 하는 게 마지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일어서기 전에 양심선을 하면 그게 마지막 찬스라니까요.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예. 이게 국민이 일어나기 전에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그 현명한 사람인가? 예, 국민의 그 종이 있는가, 최고의 종이 있는가. 나중에 혹시 마지막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럼 그거는 그 희망사항입니다. 희망사항이고 희망사항이죠. 그래 되면은 전 국민이 박수 치면서 이 나라는 그래 되면서 전 세계 역사적으로 특이한 참 성공 사례. 예, 특이한 사건이 이제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와 국가 발전 그리고 정치 발전은 이제 한꺼번에 뭡니까 지금 예. 수백 미터 올라간다. 예. 수백 단계를 올라가는 수백 그런 단계.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모릅니다. 예, 그러면- 지켜보면서 그러면 좀 한번 약속을 할게. 이 부정선거를 좀 역사적인 관점에서 다음에 한번 토론회 대담을 한번 하는 걸로 하고 예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부정선거를 정말 선의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역사적 시각을 좀 바꿔서 우리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는 그런 희망적인 전달을 좀 하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이제 둘이만 하면 그렇고 한 세 사람이 하면 어떨까? 좋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을 제가 조금 섭외를 해서 예. 시간을 맞춰서 조속한 시일 내에 예. 한번 그런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재밌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인사를 하고 마칠까요? 오늘 선거 TV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국내에 계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시청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